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양상이죠. 외국인과 기관, 지금 거래소에서는 흐름이 엇갈리고 있지만 순매수를 하던 순매도를 하던 그 규모는 100억 원대여서 거의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수급,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수급을 움직이는 또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먼저 포인트는 어떤 단어로 해주시겠어요? 예,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수급 포인트는 그 실적 검증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번 주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도 지금 뭐 2천에서 거의 멈춘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는 또 역량을 또 검증받아야 될 시기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번 주부터 분주한 실적 시즌에 중앙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그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검증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물론 최근에 뭐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미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 지표는 뭐 중국 쪽이 중요하고요. 그림을 보시면서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보시면서 이번 주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보시면 이번 주에도 발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쪽은 주로 이제 주택 지표가 좀 많고요. 주택 지표, 그다음에 또 내구재 주문 같은 게 중요하지만은 역시나 우리 증시에는 중국 쪽 이머징과 연계된 어떤 중국의 지표가 중요하겠죠. 수요일 정도에 중국 4월 HSBC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향이 좀 있겠고요. 자, 이 정도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오른쪽 일정 보시면은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중앙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특히 이제 고밸류주, 우리가 고밸류 기술주라고 하는 어떤 종목들,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나오죠. 21일 미국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게 되겠고요. 또 이어서 23일 정도에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바이오젠,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해서 이들 기술주들의 실적이 검증을 받느냐, 과연 그런 쭉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증 과정이 진행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좀 순조로운 편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컨센을 충족시켰고, 지난주 말에 나왔던 LG화학 역시나 최소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는 충족시키고 있더라. 쇼크는 없죠. 이번 주에 이번 실적 시장 같은 경우는 쇼크는 없습니다. 해서 세 번째 대형주가 이제 하이닉스도 있지만 SK 하이닉스도 있겠지만은 현대차가 24일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현대차 역시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충족시킨다 그러면은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쇼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IT,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화학 대장주가 앞에서만 지켜준다 그러면은 그나마 시장은 탄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주는 미국의 기술주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지금 장이 열린 지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업종별, 종목별 흐름을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관망세, 그래도 화학이라든지 또 전기전자 쪽으로는 양매수가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징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유달리 거래가 없죠.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가 모두 휴장이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오전 흐름을 보면은 유달리 거래가 없습니다. 너무 잠잠해서 큰 의미를 두고 보시긴 그렇고요. 외국인들 매수세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의 매수세, 거래소 쪽에 유지하고 있는데 뭐 철강, 운수, 장비, 은행 쪽에 매도, 전기전자, 화학, 유통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소폭 매도가 나오는데 최근 금요일 기관의 매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국내 세력들은 환매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는 어떤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유통, 철강, 운수, 장비 쪽에 매도가 나오고 화학, 전기전자, 은행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 종목들을 양수급 주체들의 매수 종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또 LG 화학도 보이고 GS 건설, LG 전자 등등에서 보시면은 대형주 중에서도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 내지는 괜찮은 종목이 들어오죠. 기관들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LG 화학이 상단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시즌인 만큼 1, 4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또 향후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쪽으로 그나마 들어오고 있다. 다만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를 두기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들 역시 약간의 관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왔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떤 전략에 큰 변화는 줄 것 없습니다만은 우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국내 세력이 어떤 우리의 추세를 바꿀 만한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외국인 수급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장이긴 한데 외국인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순환매의 조건 정도는 갖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우량주 홀딩하시고 그리고 또 낙폭 과대주 순환매 적당한 실적과 낙폭 과대가 결합된다 그러면은 반등은 나온다는 거죠. 순환매로. 그런 쪽 보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코스닥 쪽의 우위의 장이 향후에도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거래소도 그렇고 우리 코스닥도 그렇고 모두 지금 3년 이상의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돌파한다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지금 한 코스닥 같은 경우가 570포인트인데 작년 고점이 588입니다. 3%만 올라가면 돌파가 되거든요. 그런 박스권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는 아직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스권의 돌파가 나온다면은 코스닥이 먼저 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당분간은 코스닥 우위의 장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우위의 장세를 예상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